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 이거 진술서 아무도 안 써주려고 하는 뭘 그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그럼 증거가 어떤 부분이 상담 왔을 때 유료로 해드리는 말씀들을 다 챙겨보시고 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요청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긴 한데요. 일단 내 입장에서 뭘 그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피해 사실을 어쨌든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계속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증거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증거라는 게 어떤 딱 정형화된 틀이 있는 거는 아니고 내가 당한 피해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면 형태를 불문하고 어떤 것이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와의 어떤 대화 내용, 욕설이 있거나 아니면 따돌림 정황 같은 게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부분을 캡처한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당연히 그 부분도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고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심리 상담 소견서 같은 걸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진단서 이런 것들이 다 일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다. 진술서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이거 진술서 아무도 안 써주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꼭 진술서란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는 나눌 수 있고 DM 같은 것들 많이 주고받으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런 부분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 나 그때 힘들어 했었잖아. 나 그때 많이 힘들어서 화장실 가서 울었던 거 생각나? 이런 대화들 나누면서 피해 사실을 좀 확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신고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신고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 같은 거 확보를 해놓고 신고를 좀 진행하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증거를 이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게 녹음하는 거잖아요. 네네. 녹음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게 내가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말을 하고 녹음한 게 아니라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다른 친구 2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몰래 녹음을 한다거나 그 부분을 증거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시되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해서 녹음을 했다. 그거는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혼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제일 처음에 뭘 시킬까?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게 학생 확인서랑 부모 확인서를 작성해 와라. 학생 확인서 같은 경우는 너가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상세히 적어봐라. 부모 확인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위로 이걸 알게 되셨고 아이가 이런 사안이 처음인지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서류가 사실은 학폭위까지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위원들이 최초에 진고받는 서류다 보니까 사건에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초에 쓴 내용이랑 계속 내용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서류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신중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해결 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거고 그때는 피해 학생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과받고 끝내고 싶어 하면 학교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이 4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자체 해결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내가 용서해주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도 학폭위에 가서 그 부분을 밝히고 판단을 받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학폭심의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 가해자랑 같이 같은 반을 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학폭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긴급 조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7일 이내 범위에서는 분리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 더 필요한 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들이 그걸 되게 걱정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위축되고 작아지고 학교 생활 못할까 봐. 어쨌든 신고를 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서도 당장 분리가 되고 하잖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자체를 내가 적극적 한 발 내디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좀 더 나은 일상이 있을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용기를 주시면서 아이 옆에서 좀 도움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이 정해지면 이제 피가해 관련 학생은 우편물로 참석 안내 통지서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그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사안의 개요라는 게 있거든요. 사안의 개요가 왜 중요하냐면 심의하는 사안의 내용이 확정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고한 사안이 누락된 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로 제기했던 내용이 거기 적혀있지 않거나 이러면 다시 그쪽에다가 장학사님께 한번 왜 빠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쭤보셔서 정정을 해서 받건 아니면은 뭐 신고 사안에서 누락됐던 건 아닌지 좀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부터 이런 일이 좀 없게 신고 내용을 그 심의 회부되기 전에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서를 서면으로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서면에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이게 누락이 됐다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질문하시는 게 가해 학생이랑 같이 앉아서 답변하는 거냐. 절대 아니고 동선이라든지 뭐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러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이때는 어떤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자료도 많이 냈고 학교에서도 이런 조사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나의 피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심의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 전제 하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마치 내가 발표를 하는 자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쫙 이렇게 하고 나오는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이 끝나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빠진 부분은 또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종이에다 가져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뭐 녹음기,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해서 가져가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중하게 손을 들고 좀 허락을 구한 다음에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설명을 좀 붙여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하는 거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로봇처럼 이제 답변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쭉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목소리가 좀 작아도 되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좀 조금 말을 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싸우듯이 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싸우듯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은 그냥 우는 거야. 우시듯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마음은 다 알겠는데 그걸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인정해주고 피해 학생을 구제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도 어떤 사실을 인정할 때는 그 근거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맞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이제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을 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올바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자마자 승복 못하겠어 하고 바로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회의록을 좀 열람하시는 걸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모두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꼬집고 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사건의 회의록을 받는 것, 이걸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절차는 사실은 변호사를 좀 찾아가셔야 돼요. 법리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정말 바늘구멍에 실 넣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담 받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거의 1시간 2분 찍었네요. 힘들긴 하네, 찍을 때. 다리가 저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찍게 됐잖아요. 변호사의 도움이 꼭 있어야지 내 피해가 구제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인 거고 변호사 없으니까 좀 포기하고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상담 왔을 때 유료로 해드리는 말씀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도 한번 다 챙겨보시고 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주변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라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는 그럼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어쨌든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아이 학생이 이렇게 나한테 했을 때 나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서로 이제 이야기해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이고,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것들 다 이제 혼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진술이 중요한데 심의 절차 자체를 저희 같은 경우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을 때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미리 많이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력을 좀 받을 수가 있다. 뭐 그리고 질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이고, 다만 이것들이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나 혼자서 이 부분들을 다 해나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장. 다녀오세요.